작업복 차림으로 온 할아버지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손자의 첫 돌잔치. 화려한 웨딩홀에 모인 하객들 앞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아버지. 시어머니와 동서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사돈, 여기 주차장에서 차라도 닦아드릴까요? 후후, 중고차 장사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걱정됩니다. 돌잔치 선물이 비닐봉지 하나라니.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 고개를 숙인 아버지. 딸 수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웨딩홀 문이 활짝 열리며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급히 달려들어옵니다. 저분이 김 회장님 아니세요? 대한자동차 회장이 작업복 입은 그 남자 앞에서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하는 충격적 장면. 은사님, 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당하던 그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수지는 달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의 첫 돌잔치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1살이라니. 작고 빨갛던 아기가 이제 옹알이를 하며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수진아, 또 걱정하고 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은행에서 30년간 일했던 시어머니는 늘 단정하고 완벽했습니다. 오늘도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아하게 빗어넘긴 채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뭘 그냥 내 표정 보면 다 알지.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내가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말어. 웨딩홀도 시내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했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주문했으니까. 수진의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사실 이렇게 큰 규모로 돌잔치를 치르는 것은 수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소박하게 해도 충분했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그렇게 큰 홀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이고, 이해가. 손자 돌잔치를 대충 할 수는 없지.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예쁜데. 마침 동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남편 형수인 동서는 SNS에서 육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늘 완벽한 모습으로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했죠. 어머니, 수진 언니. 오늘 미용실에서 네일아트까지 다 받았어요. 보세요, 어때요? 동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손톱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괜히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너는 항상 그렇게 꾸미고 다니니까 부럽다. 언니도 내일 미용실 가세요. 제가 예약해드릴까요?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으시고.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나는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할게.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을 꾸밀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수진아, 내 아버지 옷은 준비됐니?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수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수진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낡은 중고차를 고치고 팔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수진의 학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옷이요? 응, 그런데 내 아버지가 정장 같은 거 가지고 있을까? 워낙 평소에 작업복만 입고 다니시니까. 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돌잔치 사진 찍을 때 너무 대비가 심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SNS에 올릴 사진들도 있고. 수진의 마음에 뭔가가 콕 하고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수진을 위해 살아왔어요. 비싼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낡은 작업복을 기워 입으면서도
수진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죠. 그런 아버지를 두고 온 얘기를 하다니 제가 아버지랑 쇼핑 가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정장 한 벌 정도는 사드려야지. 수지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돌잔치 때 입을 옷 좀 같이 사러 갈까요? 응? 옷? 아버지 옷장에 정장 있는데 뭘? 아니에요. 새로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딸 돈 아껴라. 아버지는 뭘 입어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손자 돌잔치인데 걱정 말아라. 아버지가 예쁘게 차려입고 갈 테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돌잔치 하루 전날 수진은 다시 한번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랑 같이 쇼핑 가요. 괜찮다니까. 우리 딸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손자 돌잔치에서 창피 주겠니? 멋지게 차려입고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 한복을 맞추고 구두를 사고 미용실 예약까지 완벽하게 해놨죠. 반면 아버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혹시 아버지가 소외감을 느끼시는 건 아닐까?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 수진은 민준이를 재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걸까요? 왜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이에요.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수진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돌잔치 당일 아침 수진은 새벽 5시부터 깨어났습니다. 민준이가 밤새 보채서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아이는 평소와 달리 계속 울어대며 보챘습니다. 열도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왜 그러니? 오늘 내 돌잔치인데? 수지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달래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 맞춘 진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곱게 올린 채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진하게 해서 10살은 젊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그래. 미용실에서 3시간 동안 받았지. 오늘은 우리 민준이 주인공이니까 할머니도 멋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30분 후 동서도 도착했어요. 수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마치 연예인처럼 화려했어요. 크림색 한복에 반짝이는 액세서리,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리고 손톱까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때요? 사진 잘 나올 것 같죠? 동서는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뻐 모델 같아. 수지는 자신의 소박한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검은색 원피스가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 언니도 화장 좀 더 하세요. 사진 찍을 때 얼굴이 하얘야 예쁘게 나와요. 응. 나중에 할게.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웨딩홀로 출발하기 전 민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왕! 우왕!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왜 그러니? 수지는 급히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도 물려봤지만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글쎄, 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하필 오늘 빨리 준비해야 하는데. 수지는 민준이를 안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이 가방도 챙기고 여벌 옷도 준비하고 약도 챙겨야 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와, 정말 크네요. 수지는 웅장한 웨딩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천장까지 높이 뻗은 샹들리에 화려한 꽃장식,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보채고 있었어요. 언니, 민준이 좀 조용히 시켜봐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동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네. 수지는 민준이를 안고 홀 한쪽 구석으로 가서 달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분이. 수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지가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낡은 작업복에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홀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동서는 아예 핸드폰으로 다른 곳을 보는 척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반갑게 달려갔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화려한 웨딩홀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었습니다. 우리 손자 어디 있나? 아버지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왔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동서에게 속삭였어요. 저렇게 오시면 어떡해. 동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진 찍기 곤란하겠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민준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민준아, 왜 우니? 할아버지가 선물도 가져왔는데. 아버지는 비닐봉지에서 작은 장난감을 꺼내셨어요. 직접 만든 것 같은 나무 자동차였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만들었단다. 예쁘지?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돈, 혹시 다른 옷은 없으세요? 아버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급히 끼어들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동서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필 오늘. 그 순간 수진의 마음에서 뭔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과 시어머니들을 향한 분노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의 특별한 날이니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이를 안고 인사를 받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보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정말 많이 컸네. 어머, 정말 예쁘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씩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화려한 웨딩홀 안에서 아버지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가족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고맙다. 딸아.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시며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눈에는 신기함과 동시에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사돈,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네요. 오늘 좋은 날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돈, 아직도 중고차 장사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중고차 시장이 많이 어렵다던데. 시어머니의 말에는 관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아, 그럼요. 근데 사돈, 혹시 여기 주차장에서 차라도 닦아드릴까요? 후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차를 닦는다고요? 농담이에요. 농담. 워낙 옷차림이 그러시니까 말이에요. 그때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아, 사돈어른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동서는 밝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선물은 어디 있으세요? 동서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 선물요? 아버지는 당황하며 비닐봉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서의 눈이 비닐봉지에 멈췄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봉지에서 나무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셨어요. 거칠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동서는 그 장난감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 요즘 돌잔치 선물은 최소 금반지나 골드바 아닌가요? 동서의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급히 끼어들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사돈. 중고차 장사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걱정됩니다. 그 말에 수진의 가슴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아니야, 수진아. 어른들 말씀이니까. 시어머니는 수진을 제지하며 계속 말했어요. 사돈, 요즘 같은 시대에 중고차로는 힘들지 않나요? 다른 사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서. 그래도 손자 생각해서라도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동서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대기업 다니거나 사업해서 성공하는데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도록 세게 쥐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무릎 위에 올려진 손만 꽉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손님들도 힐끗힐끗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사돈.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게 해요. 시어머니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민준이 자라면서 할아버지 보고 배우는 게 많을 텐데. 그 말이 수진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안고 있는 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굽은 어깨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수진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수진을 키우며 자신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수진만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릴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민준이의 특별한 날이니까요.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민준이를 안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조금 진정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보채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동서의 모욕적인 말들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 보이셨습니다. 수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아, 사진 찍을 시간이야. 동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수지는 민준이를 안고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앞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갑자기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어? 저분이 맞네. 맞아. 저분 김 회장님 아니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입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돌려 입구를 봤어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웨딩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저분 정말 김 회장님이네. 대한자동차 김 회장님 맞잖아. 어떻게 여기에?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지는 어리둥절했어요. 김 회장이라니? 왜 여기에? 김 회장은 홀 안을 빠르게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아버지에게 멈췄습니다. 순간 김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김 회장은 큰 걸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도 입을 벌린 채 김 회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아버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회장은 아버지에게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혀서요. 은사님, 그 한마디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사님? 수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김 회장이 아버지를 은사님이라고 불렀다고요?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에게 90도 인사를 하다니 아, 김군. 아버지도 놀라신 듯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은사님 손자 돌잔치인 줄 몰랐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대로 준비해서 왔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일까요? 아버지와 김 회장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요? 괜찮다. 괜찮아. 갑자기 와서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김 회장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회장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동서는 아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중고차 장사꾼이라며 무시했던 그 사람을 대기업 회장이 은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을 부르셨어요. 응. 네. 수진은 얼떨떨한 상태로 다가갔습니다. 내 딸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손자 민준이고,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수진과 민준이를 소개하셨어요. 김 회장은 수진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정말 예쁘시네요. 그리고 아기도.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은 얼떨떨하게 대답했어요.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김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은사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릴게요. 아니다. 아니야.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버지는 손을 흔드셨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동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기업 회장의 은사가 되어버린 거였으니까요. 은사님, 제가 늦지 않았죠. 돌잡이는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어. 지금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다행입니다. 김 회장은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수지는 아직도 현실 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초라해 보이던 아버지가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존경하는 은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신 걸까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홀 안의 정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 회장과 아버지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이 작업복 차림의 남성을 은사님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홀 중앙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놀라셨을 겁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대한자동차 김재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이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홀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20년 전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응급차가 오기 전에 그분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제 아버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평생의 은인이 되셨습니다. 김 회장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사님은 늘 뒤에서 조용히 계셨어요. 제가 감사를 표하려 해도 항상 사양하셨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다. 그런 건 당연한 일이었어. 은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분은 현재 대형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의 사장님이십니다. 순간 홀 안이 웅성거렸어요. 네. 사장님이라고요?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시어머니와 동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이라고요? 방금 전까지 중고차 장사꾼이라며 무시했던 그분이 저희 대한자동차와도 오랫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말에 수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사님은 늘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고마워할 때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셨죠.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김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아닙니다. 은사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 회장이 홀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처럼 진정으로 겸손하고 훌륭한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수지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평생 수진에게는 그냥 아버지였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해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중고차 장사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여기 주차장에서 차라도 닦아드릴까요? 요즘 돌잔치 선물은 최소 금반지나 골드바 아닌가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이었는지. 김 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은사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 너는 어떻고?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고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사님, 따님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김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다고. 아, 그건 애가 스스로 열심히 한 거지. 아버지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항상 여유가 있으셨는지, 왜 수진의 학비를 아끼지 않으셨는지, 왜 걱정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는지. 아버지는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사셨던 거였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을 부르셨어요. 네, 아버지. 미안하다. 그동안 말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어서. 김 회장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사님, 정말 좋은 딸을 두셨네요. 그렇지? 내 자랑이야.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동서도 뒤따라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오해하실 만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성공했지만 겸손하고 부유하지만 소박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김 회장이 떠난 후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존경과 감탄이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겉으로는 전혀 모르겠더니 사람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군요. 하객들의 감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서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돌잔치 선물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너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이제 됐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말에 시어머니와 동서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성공했지만 겸손하고 모욕을 당해도 너그럽고.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딸아,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어서. 뭘 미안해.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으셨어요. 사실 아버지도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왜요?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게 진짜 부자라고 생각했거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뭐예요? 적금 통장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넣어뒀어. 수지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투자 증권이야. 민준이 교육비로 쓰라고 마련해둔 거야.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아버지는 평생 우리 수진이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우리 손자를 위해 할머니 역할도 해야지.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인데. 아버지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셨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도 그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었구나.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민준이가 수진의 품에서 옹알거렸어요.
아기는 이제 완전히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자동차 좋지? 아버지가 민준이에게 나무 장난감을 보여주셨어요. 민준이는 그 장난감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봐, 우리 손자가 좋아하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붓, 실, 돈, 공 등등. 민준아, 뭘 잡을까? 사람들이 기대하며 바라봤어요. 민준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 자동차를 꽉 잡았습니다. 오, 자동차를 잡았네. 미래의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손자, 할아버지 닮았나 보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홀 한쪽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들, 시어머니와 동서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까지. 사람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민준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겠다고. 돈이나 지위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을 부르셨어요. 사진 찍자. 3대가 함께.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수진 그리고 민준이가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수진도 민준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이런 순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부라는 것을. 민준이의 첫 돌잔치는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알았어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